네, 5월 5일 어린이날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6년 전 교통과 안전 문제 때문에 건축 허가가 불허됐던 서귀포시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최근 경관 건축 심의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이 나도 끄는 데 문제가 없다는 소방서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정작 통과를 시켜준 심의위원장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의 옛 목화백화점터에 추진되는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부지입니다. 이곳과 붙어있는 매일올레시장은 좁은 골목 안에 점포들이 빼곡히 들어차 불이 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건물 신축 부지 바로 옆에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입니다. 이곳은 지붕이 철골 구조물로 돼 있어서 불이 났을 때 고가 사다리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니 심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한 위원이 사다리차가 이런 데는 진입 불가라며 불허가돼야 된다고 말하자 다른 위원이 동의한다고 말하고 위원장도 비슷한 생각이라며 예전 심의에서도 소방서 협의가 안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데도 건설업체 측이 소방서와 이미 협의가 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히자 위원들이 난감해하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위원장이 이걸 협의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자 위원들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소방 협의도 문제지만 위원회에서 아무 제시도 못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하고 위원장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논란 속에 최종적으로 서귀포 소방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통보했고 경관건축위원회는 아파트 신축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서귀포 소방서는 소방차가 아파트 부지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인 최소 공간을 확보했고 건설업체가 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업체 대표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건물 면적과 세대수를 줄였고 교통과 안전 문제가 없도록 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거리에서 찾는 뉴스 생각할 거리의 이소연입니다. 저는 두 돌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유아차를 끌고 5분 거리에 있는 마트를 가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주차돼 있는 차들 때문에 보행로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는 수 없이 이처럼 도로 한가운데로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차를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 문제입니다. 자, 통과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아차가 휴대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국토교통부 지침을 보면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을 위해 인도폭은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 이동권도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데 의료와 교육 같은 다른 육아 환경들은 어떨지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30분을 넘었는데요. 이처럼 보시는 것처럼 대기하는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간 진료 접수는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기다리는 어머니 한번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저 5시 반에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아이도 엄마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이 키우면서 가장 좀 열악했던 부분,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밤에 병원 갈 곳이 없다는 게 제일 걱정이고요. 육지에는 소아 전문 병원이 있어가지고 밤에도 진료 보기가 좀 편했는데 제주도에는 그런 병원이 없어가지고 막막하죠, 그런 게. 정부에서 늦은 밤까지 문을 여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주시에 고작 2곳, 서귀포시에는 없습니다. 육아의 또 다른 한 축인 보육시설은 어떨까요? 아동수가 줄면서 어린이집들도 문을 닫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도내 어린이집은 443곳, 10년 전보다 26% 줄었습니다. 도내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22명에서 지난해에는 0.92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과 낮은 출생률이라는 악순환이 꼬리를 물며 반복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육아 지원 정책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육아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0.5%, 5천여 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경북, 경남, 전남, 부산 모두 7, 8%대. 반면 제주는 0.7%, 170개로 세종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반면에 맞벌이 비율은 61%를 넘어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문화가 그 어느 지역보다 필요한 곳이 제주란 이야기인데요. 이곳은 4년 전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선정된 곳입니다. 일과 가정 생활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양육 지원과 유연 근무 제도와 같은 가족 친화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주도의 심사를 거쳐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과 휴가 지원금, 그리고 징검다리 휴무일 때는 휴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정신없고 바빴거든요. 근데 가족 친화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을 했고 좀 더 여유롭게 아이들을 챙길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주 지역에 103곳뿐입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참여 기업 수로 보면 15위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의 참여가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과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다른 지자체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우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직원들의 의료비를 최대 40% 지원해주고 주요 관광지와 숙박업소 할인, 식음료, 공유 오피스 이용료 할인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게 부산에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복지 수준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육아 휴직을 해주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 의회나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중심의 육아 공동체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공동 육아를 시작으로 육아 친화 마을로 거듭난 부산 대천마을입니다. 어린이집 협동조합이 중심이 돼 마을 도서관과 방과 후 돌봄교실, 전 연령이 이용하는 평생학교, 책방, 극장을 운영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공간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좀 들르고 여기서 좀 쉬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환대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또 가는 길에 뭐 간식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도록 좀 챙겨주려고 하고 그래서 마을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조금 두루 돌보는 그런 좀 열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이 같은 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3가구 이상이 모여 아이들의 등하원과 간식 제공 같은 육아를 함께하는 제주형 순우름 돌봄 품앗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2016년 18팀, 95가구, 319명에서 7년 만에 96팀, 497가구, 1,872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지원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우름 돌봄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예산이 조금 투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외국 속담도 있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공헌한 제주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MBC 뉴스 체린이 엄마 이소연입니다. 자,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셋, 넷, 안녕! 올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행사가 반쪽짜리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5.18 부상자회 등이 주도한 특전사 동지회와의 화합 행사를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올해는 각자 치르겠다고 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5.18 폄훼 발언이 여전한 상황에서 벌어진 지역사회 분열이어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5.18 공법단체인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특전사 동지회를 초청해 강행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식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식 잃은 5월 어머님들도 사죄하러 온 계엄군들에게 당신들이 무슨 죄가 있겠소
하고 말씀하시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의 거의 모든 시민단체가 당사자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5.18 두 공법단체는 특전사 동지와의 행사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올해 5.18 43주년 기념행사는 5월 단체와 시민단체가 따로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두 공법단체가 5.18 행사위원회에서 탈퇴하면서 자신들이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고 시민단체들도 파행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도 사실상 5월 단체 없는 5.18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이나 이런 모습으로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5.18 43주년 5.18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이러한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여기에 정부 여당이 올해 5.18 기념식을 어떻게 치를지도 관심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회 5.18 망언과 정부 인사인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북한군 개입설 등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여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들과 함께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는 참석할지 참석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부 여당의 5.18 폄훼 움직임에 지역사회 내부의 분열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5.18 43주년 기념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월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어제 하루 만에 제주 삼각봉에는 396mm 정도의 물폭탄이 떨어졌고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은 제주 삼각봉에 624.5mm, 서귀포에는 287.8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바람은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 주로 제주 산지와 제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지에는 앞으로도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요. 중산간 지역도 2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50에서 150mm, 북부 해안 지역은 30에서 80mm로 상대적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더 강해지면서 호우특보가 강화될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 밤 사이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풍특보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m 안팎으로 무척 강하겠습니다. 주말에도 항공편과 배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 계속해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남풍의 영향으로 오늘 날이 굉장히 습합니다. 현재 기온 제주 23도, 서귀포 20도, 성산 19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제주 북부 지역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 전 해상에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물결은 내일까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풍랑특보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에 강풍과 호우가 예보되면서 어린이날 행사가 축소됐습니다. 제주시는 오늘 한라체육관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를 야외 부스 대신 실내에서만 열기로 했고 서귀포시는 행사 장소를 제주 월드컵 경기장 야외 광장에서 공천포 전지훈련장 다목적 회관으로 옮겼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도 제주와 서귀포 학생문화원 실내로 장소를 옮기거나 비가림막을 설치했고 제1회 일강정의 날 기념 행사도 축소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골프장 인공호수에 빠진 골프공을 훔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하고 훔친 골프공을 매입한 업자 등 3명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골프장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인공호수에 빠진 골프공 15만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골프장 영업이 끝난 뒤 밤에 몰래 들어가 골프공을 훔쳐 이를 되팔아 3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제주시 연동의 4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과 함께 유리창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같은 건물 주민 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도내 6개 야당 공동 선전전이 서귀포 시내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약식 정당 연설회를 열고 원전 오염수가 일단 방류를 시작하면 이후 30년 동안 계속 해양 투기될 것이라며 이를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